자, 이제 시퀀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해 볼 건데요. 그 인텔리쉘을 이용해서 한 개, 새로운 인텔리쉘 한 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seq 언더바 넘버 쓰시고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뭐 보드 언더바 시퀀서 seq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닫고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시면 얘 보시면 그 쿼리가 지금 시퀀스 언더바 넘버가 지금 저희 할 때는 요 밑에서 할 때는 시퀀스 언더바 넘버 해가지고 실행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그 새로운 인텔리션을 열었더니 실행이 안 되더라. 내가 모르겠다.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유는 새로운 세션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쪽 탭하고 이쪽 탭은 바로 옆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될 거는 코드를 전부 다 위에 있는 코드를 전부 다 짤 필요는 없으세요. 대신에 그 앞에서 작성해 놓은 것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쓰려면 로드를 하셔야 돼요. 이쪽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로드를 해서 그 앞에서 작성해 놓은 위가 아니고 이제 앞에서죠. 앞에서 작성해 놓은 객체를 불러서 처리해야지 그런 걸 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DB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앞에 긴 프로그램들을 쓰실 필요는 없으신데 로드는 하셔야 된다. 로드 서버 스크립트라고 이제 처리문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이게 자동으로 로드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는 요것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 스프링에서 쓰실 때 이거는 저희가 커넥션으로 연결해서 직접 명령을 쓸 때는 써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처럼 쓰셔야 되는데 스프링에 쓸 때는 그다지 필요하진 않으세요. 자,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시퀀서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드를 인서트 할 때 바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변수에다 선언해서 쓸 수 있는데 저희는 바로 이번에는 바로 집어넣어 볼게요. 저희가 db.collection이죠. 컬렉션이 보드고요. bold 보드 쓰시고 인서트에서 도큐멘트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건 사이에다가 보통의 경우는 키앤 밸류를 여기다가 탭키 보기 좋게 그냥 나열하시면 되고요. 그 언더바 아이디를 그 넘버 대신에 쓴다 이거죠.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쓰시고 얘를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퀀서 언더바 넘버에 해당되는 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요 그대로 하면 다음 글 번호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값을 이렇게 집어시면 이거 함수가 호출이 되고 다음 글 번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되셨죠? 되시겠죠? 지금 현재는 2번이기 때문에 3번이 나오세요. 자, 이거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실행하시기 전에 웹장 밑에 컬렉션에 보드를 일단 날릴 거라고요. 아시죠? 보드에 해당되는 것을 델리트해서 일단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 눌러서 드랍 컬렉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부분에서 지금 시퀀서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seq 컬렉션에 새로 고침 리플래시 셀렉트 아이템에서 보시면 시퀀스가 있는데 시퀀서 부분에 보드 시퀀스가 현재 한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도 날리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드랍 컬렉션 그럼 초기화 시킨 거죠. 1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1 되셨나요? 예, 날려가지고 1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제 언더바 아이디 해가지고 여기다 쓰고 콤마 쓰시고 입력해야 될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아이디고 타이틀이고 타이틀 땡땡 그 다음에 타이틀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터 컨텐트 내용 컨텐트에 해당되는 거를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터 WRITER 라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write date 콤마 쓰셔야 되겠죠. 콤마 써주시고 이제 write write date 쓰시고 write date에 해당되는 것은 new date 이렇게 해서 데이트를 생성해서 쓰자. 콤마 써가시고 그 다음에 히트 조회수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조회수는 0부터 되시겠죠? 0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죠? 1번에 해당되는 것은 뭐 저희가 그 일단은 지금 몽고DB였으니까 몽고DB라고 쓰겠습니다. 몽고DB라고 쓰시고 몽고DB는 NoSQL이에요. 구조가 없어요. SQL이라는 데는 DB 데이터베이스 DB 시스템이다. 시스템
쓰시고 작성자는 뭐 이용만 쓰겠습니다. 뉴데이트 쓰고 나머지 히트까지 전부 다 쓴 걸로 작성하겠습니다. 됐죠? 되었나요? 데이터 완성이 됐고 걔는 인서트 안에 넣어서 인서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그 인서트가 됐었고요.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래서 하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갔고요. 그 똑같은 내용으로 글번호만 다르게 들어갔을 거예요. db.board.find를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여기 한 개 1번 언더바 아이디가 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시행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해서 써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사용해 볼 거는 시퀀서를 사용해서 인서트를 해보는데, 저희가 이 페이지 처리를 지금부터 이제 리스트 게시판에 대한 쿼리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번에 다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쿼리를 사용해서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고요. 자, 저희가 이제 게시판 리스트 처리를 할 건데요. 그 게시판 리스트 처리를 하시려면 이제 그 모든 항목을 다 보여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넘버에 해당되는 언더바 아이디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틀, 그 다음에 라이터, WRIT야 작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뭐 이런 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히트 뭐 이런 걸 가져와서 데이터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프로그램 많이 짜보셨으니까 이 정도는 뭐 껌값이죠? 맞죠? 네. 껌값보다 좀 비싼가 봐요. 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냥 찾으려면 db.board.find 라는 걸 이용해서 찾는다 이거죠. 찾아가지고 사용해서 실행하시면 이제 여기는 저는 30개 이렇게 데이터가 우르르 얘가 지금 30개 단위로 이제 해서 뭐 그다음 50개 뭐 50에 해당되는 거 지금 한 페이지에 50개 지금 데이터 입력된 거는 30개밖에 없나 봐요. 데이터를 50개씩 가져오자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일단은 가져올 때 있어서 데이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글번호 역순으로 해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글번호에 대한 역순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조건은 데이터 가져온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걸 쓰시면 이거 조건에 해당되시고요. 조건 콤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여줄 데이터들의 요렇게 요거를 보여주는데 언더바 아이디는 보여주자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언더바 아이디는 보여주지 말자만 언더바 아이디는 일단은 그냥 기본이 보여주세요. 기본이 보여주자.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굳이 쓰려고 하면 보여주지 않을 때만 써요. 얘는 빼고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만.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때만 이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바 아이디는 안 써도 돼요. 그건 쓰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보여줘야 돼요. 타이틀은 보여주자. 1이라고 쓰시면 되세요. 여기에 그 스크립트에서 true로 만들면 되는데요. 얘가 true라고 써도 되고 숫자일 경우에는 1 쓰면 되고 0이라고 쓰면 안 돼요. 0이라고 쓰면은 안 보이자 이런 fals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문자를 쓰면 true가 되죠. 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이거나 숫자가 0이 아니면 true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냥 true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writer. 자, 라이터 부분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여주기 위해서 WR 라이터라고 이렇게 쓰는데 얘는 문자열을 썼기 때문에 그냥 true인 거예요. true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이라고 숫자일 경우에 1, 2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true라고 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만 쓰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write date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write date도 표시를 해야 돼요. 뭐 땡땡 뭐 여기도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도 보여줘야 돼요. 히트 땡땡 1 이렇게 쓰시면 보여줄 항목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true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1로 쓰게 되는데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숫자가 0이 아니면 true
문자열이 그냥 쌍따옴표에서 길이가 0이 아니면 true입니다. 쌍따옴표 그냥 찍으면 false입니다. 아시죠? 연속해서 찍으시면. 근데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true로 만든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여주려고 하는 그 외에 보여주려는 것은 그 외에 보여주려고 하는 데이터 여기다가 안 쓰면 안 보여줘요. 그 써야 보여줘요. 중간에 거 중간 거를 쓰는 순간 여기 이제 여기다가 쓰여진 항목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컨텐트 안 썼기 때문에 안 보여줘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 위에 보여주는 데이터는 이제 값을 true에 해당되는 true가 쓰는 게 아니라 true에 해당되는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해당되는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시고요.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이쪽에 컨텐트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어요. 내용 중에서 컨텐트는 없어지고 언더바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다 그냥 들어가요. 얘를 안 보여주자 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다 들어간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컨텐트 내용 빠졌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데이트 객체 다른 데이트를 쓸 때는 iOS 데이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쌍따옴표로 날짜를 집어넣으시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단계 나온 것도 눈여겨보시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얘를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온 거를 소트를 시킵니다. 소트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점 쓰겠습니다. 소트 시키세요. 소트 소트 시키세요. 소트 시키는데 뭐 언더바 아이디 그 소트 시키는 것은 이제 언더바 아이디로 쓴 걸로 디센딩 할 거예요. -1 마이너스 값이면 디센딩 플러스 값이면 어센딩 1이면 어센딩 어센딩은 보통 안 써도 상관없어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여기 30번이 먼저 온 거 보시죠? 30번, 29번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지금 소트를 다 시키신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기 날짜 작성된 날짜로 어센딩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글번호로 어센딩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편하신 거죠. 소트 시킬 때 글본으로 어센딩해서 사용하시는 걸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스킵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스킵 시키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1페이지를 보려고 그래요. 1페이지 그러면은 1 빼기 1 0페이지죠. 0페이지에 해당되는 것까지 하시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한 페이지에 10개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곱하기 10 해서 10개 단위로 묶으시는 거죠. 그래서 10개를 넘기시면 스킵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 페이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소트는 일단은 정렬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 정렬을 하는데 그 글번호 역순으로 일단 정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까지 이전 페이지라는 게 페이지 -1이죠. 그래서 앞에 1이 1페이지예요. 지금 1페이지 찾는 거고 -1 이전 페이지니까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표시할 데이터의 개수 한 페이지 퍼 페이지 넘버 정도 한 페이지에 표시할 데이터의 개수만큼 스킵을 시키는 거죠. 개수만큼 스킵시킨다. 넘긴다.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킵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 페이지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넘겨요. 가져올 데이터는 10개죠. 가져올 데이터를 이제 정해서 처리한다.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게 이제 리미트라는 거예요. 리미트.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리미트 가로 열고 10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10 이렇게 써가지고 10개를 가져오자. 지금 점을 붙여서요.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있는 게 점이 붙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끝나지 않고 다른 명령어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어진 거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리문이. 됐죠? 이렇게 사용하신 거고 얘를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가져온 데이터는 10개만 가져왔어요. 1부터 10까지. 되셨죠? 이게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보시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테이블 형식으로 보시면 글자가 적지만
적지만 30부터 여기 30부터 21번까지 가정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10개의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쭉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2페이지가 되잖아요. 2페이지가 되면 요게 바뀌죠. 맨 앞에 요게 2가 되는 거예요. 요게 2 됐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온다. 지금 저는 20부터 11까지가 그 다음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가 나온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 처리, 페이지만 넣으시면 커리는 이게 지금 퍼 페이지 넘버에 해당되는 페이지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 개수가 이겁니다. 요게 두 개가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 개수예요. 요거를 이제 변경하시고 요게 지금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보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페이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하실 수 있으신데 특별히 이제 소트라는 걸 한번 보셨고요. 뭘로 소트하자,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소트하자, 언더바 아이디를 소트하자, 마이너스 1은 역정렬, 1은 그 순정렬, 그 오름차수는 1, 내림차수는 마이너스 1. 되시겠죠? 지금 내림차수로 역순으로 내림차수로 정렬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스킵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전 페이지까지 모든 데이터는 다 스킵 시켜버리고 가져올 데이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가져서 처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되시고요. 이거는 오라클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오라클에서 셀렉트 한 개 쓰고 그래서 정렬하는 거 붙이죠. 그 다음 셀렉트 한 개 더 써서 비밀번호 붙이는 거 붙여서 사용하시고 1, 2, 3, 4 순서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뭐 앞에 거 전부 다 스킵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MySQL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 보여지는 거는 틀려요. 그냥 리미트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보여지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몽고DB도 처리는 똑같다. 아시겠죠? 먼저 소트에서 정렬을 된 걸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트 시키고 스킵 시키고 리미트에 의해서 가져올 데이터를 제한해서 가져오시면 페이지 처리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일 어려운 페이지 처리가 MS SQL이에요. MS SQL. MS SQL이 그 일단은 내부적으로 그 저장 프로시저 짜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 처리 프로그램 짜야 돼요. 짜가지고 사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 데이터를 다 끄집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저희가 ASP 같은 프로그램 MS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단넷을 지금 밀고 있잖아요. 단넷 프로그램. 그래서 MS사에서 쓰는 게 단넷 프로그램이 있는데 넷이기 때문에 이거는 랭귀지랑 상관없이 서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네트워크예요. 그 MS SQL에서 사용하는 게 뭐 MS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아니면 C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걸로 개발을 하든지 전원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개념에 만든 게 단넷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만들 때는 그 MS SQL에서 보통 MS사에서 했으니까 MS SQL 거를 쓰도록 이제 연결이 잘 되도록 하는데 요거를 가져올 때 ASP에서 가져오시면 전체를 가져오고 요만큼 페인 처리를 ASP에서 할 수 있도록 페인 처리를 하세요. ASP에서 페인 처리를 하고요. 그 MS SQL에서는 데이터를 다 보내요. 서버로 다 보내세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신 속도도 문제가 되고 이런 처리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MS SQL을 짤 때는 여기 내부 프로그램을 또 짜요. SQL 문제를 짜서 내가 요거를 이 중에서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코딩을 짜요. DB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일반인이 짜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일반인은 보통 이렇게 짜서 실습을 하시거든요. 실습을 하시는데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되시겠죠? 제가 MSR을 별로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